데이터 분석 수업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저번에 만들었고 그것을 슬라이싱 하는 게 이번에 목표이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를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A, B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텐데요. 먼저 우리가 0세부터 100세까지의 인구수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행정구역 총 인구수가 나와 있고 0세, 1세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인덱스를 앞에서부터 붙여보면 0번, 1번, 2번, 3, 4, 5, 6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고 0세가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3번부터 저 끝까지 하나하나 세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101개니까 과연 저게 번호는 103번? 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세지 말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데이터가 101개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맞추면 됩니다. 저기는 103번이고 우리가 리스트의 슬라이싱 범위를 한번 복습해보고 갈 거예요. 리스트 슬라이싱을 한 번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라서 복습하는 개념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고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len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넣고 출력해보면 길이가 6입니다. 리스트 0번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앞에서부터 0, 1, 2, 3, 4, 5 이렇게 있으니까요. 길이가 6이라고 마지막에 6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는 5번이고요. 슬라이싱을 한번 1부터 4 이렇게 해볼까요? 0, 1, 2, 3까지입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바꿔볼까요? 3부터 5 하면 0, 1, 2, 3부터 4까지 출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고 갑니다. 네, 리스트의 개념 잘 복습하셨나요? 여기서 101개라고 했지요. 그러면 3부터 103까지 슬라이싱 하려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하고 뒤에 뭐라고 쓸까요? 3:103? 정답은 3:104입니다. 왜냐하면 B에 이전까지 출력하는 것이니까 3:104이고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런데 마지막 데이터가 어차피 100세 이상이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는 출력하면 돼요. 3부터 마지막까지 출력하려면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지요? 바로 3:입니다. 이렇게 하면 3부터 마지막까지 출력되는 거를 우리가 방금 실습을 통해서 익혔습니다. 이번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켜고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 안에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하도록 할 겁니다. 무엇을 추가할 거냐? 3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것을 추가할 거예요. 반복하는 반복문을 쓸 때 앞에 뭘 쓰죠? 포문을 쓰고 3부터 마지막까지면 3:을 써서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값이 0세, 1세, 2세에서 100세 이상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리스트의 인구수를 저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탈이라는 공백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채워 넣을 거예요. 이 데이터 객체 밑에 토탈이라는 변수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이것을 공백 리스트라고 하지요. 리스트에 추가하는 함수 이름이 뭐였지요? 네,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건 마지막 결과 하나를 이렇게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3인덱스 0세부터 1세, 2세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100세 이상까지 우리가 원하는 인구 데이터만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실습을 통해서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로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탕정면의 인구 구조 그래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불러올 때는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지요? 매플롯립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고 그 중에서 우리는 파이플롯 모듈을 잘 씁니다. 그리고 as라는 별칭을 이용해서 앞으로 plt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할게요. 아래에 그래프를 출력하는 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를 넣을 거예요. 우리는 토탈 리스트에 있는 거를 나타내고 싶고 선생님은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plt.show를 이용해서 그래프 나와라 라고 해줍니다. 여기서 Shift 엔터를 누르고 실행하면 와우!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가 진짜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어요. 0세부터 100세까지, 0부터 600명까지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와 20세 사이 우리 10대 나이 친구들이 400명이나 있고 40대는 600명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하, 우리 탕정면 지역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부모님들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글자가 없어서 심심해요. 이렇게 제목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포트로 불러오고 데이터들을 추가한 다음에 pl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는 원하는 지역 이름을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받고요. 변수 이름은 location으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받은 그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배웠던 타이틀 함수를 이용해서 위에 멋지게 제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도전 과제를 다 하고 친구들을 구경하는 친구 있어서 심화 과제를 준비했어요. 심화 과제는 X축과 Y축을 추가해 볼 거고 컬러를 레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지역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해보는 걸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입력받는 함수 이름이 뭐였죠? input 함수였어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loca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안에 질문을 뭐라고 할까요? 궁금한 동네를 입력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궁금한 동네를 입력하세요. 하고 여기서 입력하면은 이 값이 로케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if는 여기서 이 탕정면 부분에 로케이션 변수를 넣어줍니다. 앞으로는 탕정면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궁금한 동네를 입력하면 로케이션이 들어가고 이 로케이션이 있다면 그곳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전 과제였고 도전 과제를 끝나고 놀고 있는 친구들 위해 선생님이 심화 과제 준비했었죠. 심화 과제는 X축과 Y축까지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X 레이블에 선생님은 레이블을 이용해서 Y축에는 인구수 가로치고 명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색깔을 레드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궁금한 동네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 선생님이 여기에 탕정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탕정면 인구구조 나왔고 나이, 인구수 이렇게 출력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Shift 엔터 눌러서 다른 지역 한번 해볼까요? 거봉포도가 맛있는 입장면 했는데 탕정면이라고 나왔어. 왜냐면 여기 이렇게 넣었으니까 여기에도 로케이션이 출력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입장면을 입력하면 짠! 입장면의 인구 구조가 나왔습니다. 입장면 한번 볼까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 적고 60대 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네요. 오늘의 도전 과제와 심화 과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과제와 심화 과제 풀이 잘 들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슬라이싱 범위예요. A 콜론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부터 어디까지? B-1까지. 그리고 A부터 마지막까지를 표현하려면 A 콜론만 적고요. 처음부터 B보다 하나 적은 데까지 출력하려면 이렇게 콜론 B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지금 생각 안 나도 좋고요. 나중에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학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선생님께 쪽지를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답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꺾은 선으로 그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